병원에서 이 병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니 평생 동안 약을 보충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할 때 이 약의 부작용은 없는지, 정말 평생 먹어도 괜찮은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셀레늄이 많은 음식들을 권장을 드리죠. 셀레늄은 모든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대표적으로 브라질넛이 셀레늄 함량이 상당히 높은 견과류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완치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갑상선 조직이라고 하는 그 항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항원이 존재하는 한 자가반응성 T세포에 의한 면역 공격,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이 갑상선을 때린다는 이 현상은 지속된다는 현상 때문에 이게 완치가 어려운 이유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비엠아니원 하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시모토 갑상선염 왜 완치가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중에서도 자가면역성 기전을 기반으로 일어나고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번 하시모토 갑상선염 진단을 받고 나면 병원에서 이 병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니 평생 동안 약을 보충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할 때 이 약의 부작용은 없는지, 정말 평생 먹어도 괜찮은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왜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세포 및 항체 매개 면역 과정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갑상선 여포세포의 파괴가 동반되는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직접적으로 갑상선 조직을 공격하는 항갑상선 항체 형성이 이 병의 특성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 포커스를 많이 맞추게 되는데, 사실 항체는 이 병의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고 직접적으로는 조금 더 T세포 매개를 동반한 T세포의 활성화를 포함한 점진적 섬유화가 초래된다는 게 이 병의 핵심 기전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병리 기전 핵심으로 보는 세포는 CD8+, 그러니까 CD8 T세포가 병리 핵심 기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얘는 직접적인 세포 독성을 띠는 세포 독성 T세포들인데요. 얘네들이 갑상선 조직에 침윤을 하면서 얘네들이 염증과 여포세포의 파괴를 유발하면서, 이로 인해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CD4+ T셀 또는 다른 면역세포들, 대식세포들이나 B세포들 같은 애들을 동시에 활성화시켜서 자가항체의 생성을 유도하는 흐름으로 이 병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상선 기능과 관련된 여러 항체들 중에 TSH 리셉터에 대한 항체, TPO라는 효소에 대한 항체, 그리고 티로글로불린이라고는 재료에 대한 항체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TPO 항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을 유발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내분비적인 요소들이나 외부적인 요소들이 다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병리 기전을 살펴봤을 때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CD8+ T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세포 독성 T셀들이 퍼포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갑상선을 공격하는 기전이 하나가 있고, 얘네들이 활성화시켜서 CD4라고 하는, 실제로 얘네들이 B세포와 관련해서 항체를 가지고 조금 더 보조적인 과정에서 항체들을 만들면서 갑상선을 공격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검사 과정에서 TPO 효소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이쪽에 관련된 애들이고요. 근데 사실 직접적인 병리 기전은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갑상선을 공격하면서 갑상선의 파괴를 유발하는 게 이 병의 핵심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진단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항체인 TPO 항체는 직접적인 갑상선 손상에 기여하는 정도는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왜 치료가 어렵냐라고 할 때 이 TPO 항체가 한번 생겼을 때 평생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인데, 얘는 그러다 보니까 TPO 항체가 이 병의 핵심 기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얘는 병의 활성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인 것 맞지만 직접적으로 이 TPO에 대한 효소, 이 효소에 대한 항체가 직접적으로 갑상선의 파괴를 유발하는 건 사실 좀 아니거든요. 기여하지는 않는다 또는 기여도가 상당히 낮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 연구들을 해봤을 때 이 항체가 단독으로 직접적으로 갑상선을 공격하는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세포 파괴,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의 갑상선 조직의 손상을 유발하는 1순위는 TPO 항체보다는 세포 독성 T세포가 직접적이고, 그리고 또 걔네들이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이 매개를 하는 세포 자멸사, 이게 조금 더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갑상선 조직 파괴의 주된 원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TPO 항체를 중요하게 보냐면 이 TPO라고 하는 효소에 대한 항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TPO 효소를 타겟하는 건 맞지만 직접적인 세포 갑상선 파괴는 T세포 매개 면역 반응이라는 점, TPO라고 하는 효소에 대한 항체가 실제로 TPO라는 효소를 타겟하는 건 맞지만 얘네들이 직접적인 갑상선을 파괴를 유발하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얘네들은 활성도의 마커이기 때문에 TPO 안티바디는 중요하게 본다 정도를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TPO 항체가 왜 사라지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표준 치료라고 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물, 레보티록신, 약물명으로는 신지로이드, 신지록신 같은 약들을 사용했을 때 이 항체가 소실이 좀 어렵다라는 게 이 치료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보는 건데요. 여러 연구들 중에 이 연구를 한번 보면 만성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분들을 레보티록신 치료를 했을 때 긴 텀으로 팔로우업을 해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연구를 해본 건데요. 한 38명 환자를 좀 평균 50개월 정도 연구를 해본 건데 그 중에서 92%에서 TPO 안티바디 수치가 감소는 했다. 근데 중요한 건 완전히 음성된 전환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소는 하는데 떨어지기는 하는데 계속 병리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에 머물렀다라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시모토 갑상선염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의 초기 평균적인 TPO 안티바디 수치는 4,779 IU/ml였다.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약을 썼을 때 8% 정도 감소했고 1년 정도엔 45%, 5년 정도에는 70% 정도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1,456이라는 건 병리학적인 범위, 그러니까 진단하기에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여전히 해당하는 범위에 항체가 남아있더라라는 거죠. 5년을 팔로우업 해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를 해도 5년 동안 이 항체 역가가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양성 범위 안에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 이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갑상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 암으로 갑상선 전절제술 그리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까지 받은 환자분들 182명을 연구한 이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0.1년, 그러니까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추적해 봤을 때 갑상선 조직이 완전히 제거된 후에는 이 TPO 항체가 점진적으로 소실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TPO 항체의 한 중간 소실 기간을 살펴봤을 때 한 6.3년, 그리고 갑상선 글로불린 항체는 3.0년, 그러니까 3년 정도 후에는 갑상선 조직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6년 정도가 지나면 TPO에 대한 항체가 사라지고 그 다음으로 TG에 대한 항체가 한 3년 정도 빠르게 사라지더라라는 연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TPO라는 효소에 대한 항체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완전히 갑상선 조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항체가 사라지기는 좀 어렵더라라는 인식이 이제 저희한테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갑상선 조직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갑상선을 완전히 떼어내는 수술을 하는 거나 요오드 치료를 하는 게 아닌 한 보통은 이게 계속해서 항원 자극이 지속되다 보니까 항체가 계속 생산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레보티록신이라는 약은,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제는 호르몬을 보충하는 역할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면역계 반응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또는 근본적으로 억제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이 항체가 계속해서 낮아지긴 하더라도 병리학적인 범위 안에서 유지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EBM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 그 중에서도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는 매달은 아니지만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는 이 TPO 항체를 체크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이유들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항체 변화가 갑상선 기능 변화랑 일반적으로 상관관계를 띄어서 기능이 안정화되면 갑상선 TSH가 먼저 안정화되기 시작하는데 TSH의 흐름에 따라서 TPO 항체, TPO 안티바디도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더라라는 건데요. 위에 연구를 한번 살펴보면 21명의 좀 불안정한,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으나 약물로도 수치가 조금 완벽하게 잡히지 않고 불안정하게 움직이던 환자분들을 21명을 대상으로 한 13개월간 매월 측정을 해본 연구에서 TSH 수치랑 TPO 안티바디 수치가 거의 동시에 변동하는 양상을 띠더라. 그러니까 많이 패턴이 비슷하게 움직이더라라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자가 면역성 기전을 바탕으로 한 경우에는 TSH 수치가 TPO 안티바디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더라라는 거죠. 이 연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항체가 감소하게 되면 갑상선 조직 파괴가 억제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면역학적인 활성 정도는 TPO 안티바디가 보여준다라는 걸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TPO 항체가 TPO 안티바디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갑상선 조직 파괴가 진짜 멈췄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자가 면역성 기전의 면역 활성도, 교란된 면역계가 어느 정도 활성을 띠고 있는지는 이 항체 농도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TPO 항체가 저희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왜 보냐 할 때는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실제로 이 항체 농도가 일반적인 흐름, 아까 보여드렸던 3년, 5년 이 경과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떨어지는 패턴을 많이 띠는데요. TPO 항체 감소가 어쨌든 보인다는 거의 임상적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할 때 첫 번째로 항체 농도가 줄어든다는 건 어찌됐던 이 TPO 항체가 떨어지면서 TSH도 같이 안정을 찾기 때문에 전반적인 면역학적 활성도의 감소 정도를 볼 수 있는 지표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성 기전이 활성화되고 있을 때는 이 항체도 올라가고 TSH도 올라가는 패턴을 띠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라는 건 그 자가 면역성 기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이 TPO 항체의 감소 의미는 현재 진행 중인 자가 면역 활성도의 감소 정도를 시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T세포 매개 면역 반응의 간접적인 감소, 그러니까 TPO가 줄면 T세포 매개 반응도 좀 줄고 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갑상선에 대한 직접적인 면역세포들의 공격 정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구나를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검사 지표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항원 자극이 감소됐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저희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표준적인 치료상에서 레보티록신 치료,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 보충을 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레보티록신 치료를 하게 되면 갑상선이 일시적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까 혼자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 약물로 보충됐을 땐 전체 농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뇌로부터 나오게 되는 TSH 수치는 일시적으로 조금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갑상선이 덜 자극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갑상선이 일을 해라 라는 신호를 TSH라고 봤을 때 그게 줄어들다 보니 갑상선의 자극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갑상선이 공격을 덜 받게 되니 갑상선에서 이 항원이 방출되는, 갑상선이 깨지게 되면서 항원이 방출되는 위험은 좀 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면역계가 이 항원을 만나는 가능성이 줄어들다 보니 그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빈도도 줄어드는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TPO 항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항원 자극의 감소를 반영한다. 즉 갑상선이 깨지고 있는 정도가 줄고 있구나라는 걸 또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 불안정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게서는 TPO 항체가 존재한다라는 건 어찌됐든 기능 저하증으로 계속 빠지기가 쉬운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럴 때 이 항체 농도가 줄어든다면 그 질병 진행의 방향이 악화되는 흐름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고 추정할 수도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기 때문에 긴 텀으로 봤을 때야 의미가 있고 최종적으로 사라진다는 걸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 왜 중요하게 보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치료의 목표가 사실 이 항체의 저하, 그러니까 항체 수치의 감소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더 정확하게는 항체를 소실시키기 위한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면역계가 안정화되는 만큼 항체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게 되니까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항체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게 되는 과정을 이 항체 수치를 가지고 추정하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연구들을 좀 보면 셀레늄을 보충하는 연구들 중에 하나가 자가 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한 70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레보티록신과 함께 셀레늄을 3개월 투여해봤더니 실제로 TPO 안티바디 그리고 TG 안티바디 수치가 조금 더 유의미하게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약물만 사용한 군보다 거기에 더해 셀레늄을 보충했을 때 이 항체가 조금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건, 수치는 갑상선 호르몬은 조금 두 가지가 다 안정이 되어 있겠죠. 약물이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이 자가 면역성 기전이 더 빠르게 셀레늄을 통해서 회복됐을 때는 이 항체 농도가 좀 더 빠르게 떨어지더라라는 걸 하나 볼 수 있는 연구가 있는 거죠. 실제 환자군이랑 비교군을 했을 때 TPO 농도가, 비교군은 보통은 치료 후에 평균 TPO 항체 농도가 올라간 거에 비해 셀레늄을 처리한 군은 TPO 농도가 떨어졌고, 전반적인 셀레늄 농도는 당연히 올라갔겠죠. 실험군이랑 비교군을 봤을 때 이 셀레늄을 처리한 그룹은 치료 전후 평균 TPO 농도가 이렇게 떨어진 거에 반해 일반적인 처리를 안 한 군은 전보다 후에 TPO 항체 농도가 조금 더 오르더라, 이런 연구인 거고, TG도 마찬가지로 TG는 갑상선 호르몬만 보충이 되더라도 TG에 대한 항체는 보통은 줄어드는 편이라서요. 요 안티-TG는 일반적으로도 줄어드는데 셀레늄을 처리했을 때 더 큰 농도로 줄어들더라, 큰 변화폭을 보이더라 라는 이야기고요. 셀레늄을 처방한다기보단 셀레늄이 많은 음식들을 권장을 드리죠. 기능 저하든 항진증이든 셀레늄은 모든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더 정확하게는 그 근본에 있는 면역계 교란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셀레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천연물들,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온 음식물들의 신비한 점은 그 영향을
넘기기가 어렵게 맛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브라질넛이 셀레늄 함량이 상당히 높은 견과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보통 2알인가 3알만으로도 권장량이 채워지는데요. 브라질넛 드셔보시면 아실 텐데 2알 먹으면 더 못 먹습니다. 느끼하기도 하고요. 약간 그 향이나 이 식감이 그렇게 막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견과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자연이 오묘하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TPO 항체를 모니터링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큰 의미가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볼 때 표준적인 진료 지침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많이 따라가는 편인데 ATA라고 미국의 아메리칸 사이로이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여기서 권고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문장이 갑상선 항체 수치가 높더라도 갑상선 기능 검사가 정상이면 갑상선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갑상선 항체 수치를 반복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체 농도의 양성 여부는 치료약을 쓰는 데 있어서 중요 기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T3, 프리-T4 그리고 TSH 수치 이걸 가지고 호르몬 용량을 조절하는 거지 TPO 항체가 있다 없다 또는 그 농도를 가지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치료에서는 목표 자체가 약물의 목표 자체가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정상 범위로 조절하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항체 농도를 주의 깊게 또는 치료 과정에서 경과를 보는 용도로는 모니터링하는 게 의미가 없다. 또 하나는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표준 치료의 목표 자체가 이 항체의 농도를 변화하는 데 목표가 있지 않고 실제 연구상 떨어지지 않는 게 정상 범위까지 떨어지지 않는 게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적인 치료, 즉 레보티록신 같은 신지록이나 신지록신 같은 갑상선 호르몬제로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추적 검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저희가 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통합의학적인 접근 관점에서는 활용 가치가 있는 건데 저희는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으로 조절되고 있는가를 보려고 이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저에 있는 교란된 면역계가 정상적인 과정으로 회복하고 있는가를 보는 목표로 TPO 항체 농도를 보는 건데요.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조절되고 있느냐,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있는가라는 걸 평가하는 용도로는 TPO 항체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면역 조절 치료를 저희가 하는 입장에서는 그 효과가 잘 발현되고 있는가를 보는 용도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질병 활성도를 추적하는 관점에서 갑상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가면역 질환의 이 질병 활성도가 잘 조절되고 있는가를 보는 용도로도 의미가 있고요. 이 TPO 항체를 검사하는 거의 의미는 면역학적 활성도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를 보는 용도와 T세포 매개 염증 반응이 완화되고 있는가를 보는 의미로는 의미가 있다. 저희는 어떤 경우 의미가 있냐 하면 조금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교란된 면역세포들을 정상화시키는 치료를 병행하고 계시는 분들, 꼭 치료가 아니라 약이 아니더라도 생활습관 또는 어떤 영양적인 보충을 통해서 교란된 면역계를 정상화시키는 조치를 병행하고 계신 분들은 그 조치가 정말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용도, 즉 면역계 정상화라는 과정이 잘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용도로는 TPO 항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완치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갑상선 조직이라고 하는 그 항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항원이 존재하는 한 자가반응성 T세포에 의한 면역 공격, 그러니까 면역세포들이 갑상선을 때린다는 이 현상은 지속된다는 현상 때문에 이게 완치가 어려운 이유거든요. 그리고 TPO 항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자가면역 반응의 부산물이자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파괴의 강도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이 면역 반응의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의 강도를 보여주는 건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는 근본적인 면역계 교란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 항체는 보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 거고요. 특히 실제로도 연구를 해봤을 때도 레보티록신 단독 치료만으로는 84% 환자에서 어쨌든 항체가 병리학적 범위로 지속된다는 건 이 치료가 TPO 항체 농도를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면역학적 활성도의 감소는 의미가 있더라도 레보티록신 치료의 결과를 관찰하는 용도로는 이 항체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완치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약물로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이고요. 근본적인 완치라는 건 결국 질환이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질환이 현상적으로는 갑상선 호르몬 저하, 갑상선 호르몬 수치의 저하라는 현상적인 결과로는 나타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자가면역성 기전, 즉 면역세포들이
교란되어서 갑상선을 공격한다는 현상이 이 병의 근본적인 기전인데, 그 기전을 치료하는 약은 현재까지는 없다 보니 레보트룩신이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는 수치를 올려주는 역할은 하지만 그 교란된 면역계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실제 연구들을 통해 보면 레보트룩신 단독 치료만으로는 80% 이상의 환자분들에서 계속해서 병리학적 범위의 양성 TPO 항체가 나온다는 건 이 근본적인 면역계 교란을 이 레보트룩신이 치료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조금 더 그 근본적으로 면역계 교란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할 때는 이 항체 농도의 변화를 유의미하게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